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한참 오르다가 또 빠지고 하면서 이제 횡보세를 갖다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횡보세가 이제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이제 사실은 아무도 이제 모르는 것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뭐 앨런 연준호 의장이라든지 하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주가에 많이 올랐다 하는 이제 경고를 갖다가 내보내고 있는 이제 중입니다. 대부분 이제 이러한 이제 경고가 나올 때는 대부분 이제 주가가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고평가됐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한 것은 이제 신문에 나오는 어떤 것들하고 함께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갖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이제 다산 선생의 기초탄탄 경제교실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경제 문제라는 것이 마치 우리 이제 공기처럼, 물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관계,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것이 없으면은, 살 수 없는 이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금만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용이랄까, 원리를 갖다가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대부분 이제 뭐랄까, 용어 자체가 잘 안 쓰는 굉장히 이제 생소한 용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이제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어떤 학문보다는 약간 이제 뭐랄까 좀 어려운 점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특히 이제 숫자로 이제 전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뭐 수리경제학, 계량경제학을 비롯해서 역사적으로 경제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경제학사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잘 접하지 못하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만 이제 우리가 뭐랄까 공부를 해본다든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어떤 우리가 이제 우리 인류가 살아온 역사를 어떤 경제적인 의미, 혹은 이제 경제사적인 이제 의미, 혹은 이제 그 시대를 갖다가 이제 떠받들었던 그 시대에 나왔던 어떤 이론적인 어떤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갖다 하기 때문에 이제 종적으로 보나 횡적으로 보나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렇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워낙 이제 범위가 이제 넓다 보니까 마치 이제 장님이 이제 코끼리 만지듯이 해서 한 부분이 이제 마치 그것이 이제 이 경제 전부인 양 이제 이야기를 갖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너무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면은 마치 이제 경제가 이제 다 그것인 양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랄까요, 이제 제대로 이제 어떤 학문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작업을 갖다 하면서 체계적으로 이제 배웠던 게 아니라 대부분 경우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걸 갖다가 외워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상적으로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기초탄탄 경제교실은 그야말로 이제 기초가 탄탄해지는 어떤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체계적으로 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갖다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했던 어떤 뭐랄까 주제는 이제 국민소득인데, 국민소득 중에서도 이제 생산 국민소득을 갖다가 했었죠. 생산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삼면 등가의 법칙에 의해서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국민소득, 분배 국민소득, 그리고 지출 국민소득이 이제 똑같다. 그걸 갖다가 이제 어느 측면에서 이제 보느냐, 그리고 이제 어느 이 측면을 갖다 강조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데, 흔히 이제 분배주의자들, 분배주의자라고 하면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흔히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좌파, 아마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가 생산보다는 어떤 분배 이제 역점을 갖다가 둬서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생산의 기여분에 따라서 분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출이 되는 것이 어떤 순서이자 또 이게 또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목국민소득에 대해서, 명목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화폐, 즉 이제 그 원화로 그대로 이제 표시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실질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화폐가 아닌 이제 물량 단위로 해서 이제 표시를 갖다가 하게 되는 어떤 그 국민소득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시간에도 한 2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드렸고, 혹시 잘 이렇게 이해가 잘 안 가신다고 하면은 제 앞부분에 있는 어떤 국민소득 부분이라든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해를 하시기가 조금 이제 쉬울 거라고 이제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지난 이제 10월 달부터 제가 이제 쭉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던 것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경영까지인데, 이 시장에서 이제 경영까지라고 이제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이 강의를 갖다 시작하고 나서 이 표를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현재까지는 이제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던 제가 이제 만든 이제 표입니다. 이제 경제 구조도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자본주의 사회, 경제 체제라고 하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래 위로 해서 전체적으로 경제를 갖다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이제 경제의 분야, 부문은 다 이제 시장의 어떤 그 원리에 따라서 움직인다 하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원리가 이제 숨어 있습니다. 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사실 이제 말씀드린 것이 이제 환율 부분이었죠. 환율 부분. 환율 부분은 이제 요즘 오늘 그 신문에 나온 것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갖다 해 왔습니다만은, 지난 이제 10월, 지난 이제 몇 년 동안 해서 그 미국이 소위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걸 갖다가 이제 했었죠.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어떤 그 한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쓰는 어떤 그 공개시장 정책, 공개시장 정책의 어떤 뭐랄까요, 확대판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느 나라든지 그 시장 공개 정책을 갖다가 할 때는 국채라든지 공채라든지 은행채까지를 갖다가 그 사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돈을 갖다가 푸는 어떤 그 정책을 갖다가 써 왔었는데,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갖다가 하면서는 각 회사에서 나온 회사채까지도 이제 전부 사주면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반대급부로 해서 돈을 갖다가 이제 시장에서 뿜었던 거죠. 내보냈던 것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미국 아니면은 이제 전체 경제, 달러 같으면은 이제 세계 전체에 달러가 이제 넘쳐나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달러의 이제 공급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달러의 가격이 혹은 가치가 내려간다고 하는 거죠. 가치가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달러라고 이제 하는 것은 기축통화기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통화 아니면은 이제 원자재, 기타 이제 모든 것이 달러로 사고 팔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서 다른 어떤 모든 통화가 다 평가 절상이 됐던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지난 한 11월 달부터 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갖다 그만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더 이상 회사채를 갖다가 사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시중에 나가 있는 돈을 갖다가 끌어들이겠다. 다시 이제 은행으로 집어넣겠다 하면서
테이퍼링이라고 얘기를 갖다 하죠.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하겠다 하는 사인을 갖다가 이제 계속 보냈습니다. 이 사인을 갖다가 이제 보내면서 이 어떤 그 세계 시장이 이제 춤을 갖다가 이제 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미국이 달러를 갖다 이제 그만 풀게 되면은 이제 금리가 이제 오르게 되는 거죠. 금리가 이제 오르게 되면은 전 세계에 풀려 있던 그 돈들이 아니면은 이제 미국에 풀려 있던 돈들이 다시 미국의 이제 은행으로 환수가 되는 이제 효과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어떤 그 달러의 이제 이자율 자체가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자율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은 전체적 이제 돈이 미국으로 이제 다 쏠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제 과정을 갖다 통해서 지금 최근에 어떤 그 여러 가지 국제 통화를 갖다가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제 어떤 테이퍼링이라든지 양적 완화라든지 하는 이 것이 이제 왜 나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갖다가 드리면서 제가 이제 전 세계 지금 전 세계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 키워드라고 하면은 이제 불황이다. 이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에 지난 한 3, 40년, 4, 50년 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그러한 불황하고는 조금 어떤 그 양적인 면, 어떤 사이즈 면에서 조금 이제 틀리다 하는 이제 그것도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이제 경기는 이제 조금 이제 뭐 내렸다가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어떤 그 뭐랄까요. 부침을 갖다가 이제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또 추세를 갖다가 이제 올려 가지고 왔는데 이번 불황은 마치 일본에서 1989년도에 어떤 그 버블이 붕괴되면서 생긴 것과 같은 어떤 사이즈 혹은 그 뭐랄까요 그 깊이의 어떤 불황이 지금 이제 전 세계를 갖다가 이제 그 뒤덮고 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결국 전체적인 수요 부진에 맞닥뜨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1929년에 인류가 가장 큰 뭐랄까요 그 재앙 중에 이제 하나인 인류가 이제 그 겪었던 재앙 중에 하나인 이제 그 1, 2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그 공황 이제 그런 거하고 이제 거의 맞먹는 수준인데 다만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이제 된다고 하더라도 전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이제 거의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 이건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은 인류가 겪은 어떤 그 커다란 그 재앙 내지 불행이었던 이 제2차 세계 대전을 갖다가 다시는 이제 겪지 않겠다 하는 것은 어떤 그 인류 공동의 어떤 그 뭐랄까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조금 이제 이야기가 이제 다릅니다만은 1945년 8월 달에 일본에 떨어뜨렸던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던 원자탄 외에 그 이후에 한 이제 지금 60년이 가까이 흘렀습니다만은 한 번도 이 핵전쟁이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 이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인류가 이제 뭐 공산주의 무슨 민주주의 그런 거 없이 전체적으로 공멸을 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들은 이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사고는 이제 몇 번 있었습니다만은 전쟁까지 이제 간 적은 이제 한 번도 없었죠. 어쨌든 이제 이러한 이 전쟁을 갖다가 통하지 않고 또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1929년에 세계 전체가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맞이했던 이 대공황이 사실은 이제 전쟁 때문에 이제 완전히 종결이 되고 그 이후에 한 50년간, 60년, 3, 40년간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제 그 확대 국면으로 이제 그 왔다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점들이 이제 그 1989년을 갖다가 시초로 해서 이제 끝났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이어져 오고 처음에 이제 일본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미국, 유럽, 중국, 한국으로 해서 다 전체적으로 이제 다 퍼졌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중국 같은 나라는 새로운 어떤 그 개도국으로서 전 세계의 수요와 공급을 그 어떤 많은 공산품의 수요와 공급을 담당하고 하면서 여태까지 이제 그 발전을 갖다가 해왔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국제수지 부분. 국제수지라는 것은 이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이루어지는데, 경상수지에는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가 있다 하는 것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통화하고 돈하고 이제 화폐, 통화, 돈.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 민간 혹은 이제 개인들한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 돈의 이제 어떤 그 가격이라는 것이 이제 이자율이다. 이것은 이제 요 이자율하고 환율이라는 것이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어떤 크기가 이제 면적이 이제 조금 크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자본주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돈의 가격, 아까 이제 달러 얘기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물가 문제에 있어서 1920년대 초에 독일의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제가 소상하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민간 부분,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죠. 가계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고용하고 임금하고 일, 워크죠. 워크 혹은 잡.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 이제 사람 개인에게 직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일, 사회에 필요한 일을 갖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갖다 통해서 자기가 배웠던 걸 갖다가 쓰고 또 그 대가로 해서 이제 받은 걸로 해서 어떤 가계 경제 생활을 갖다 영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정하고 세금,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의 살림살이인데, 재정하고 세입하고 세출이 있죠. 세입하고 세출이 있고, 이 국가의 살림살이, 그리고 이제 국가의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이제 세금인데, 이 세금에 대해서도 거의 뭐 이제 세무사 공부에 가까울 정도로, 물론 이제 약간 이제 뭐랄까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짧게 지나가긴 했지만은 제가 직접세, 간접세, 뭐 부가가치세로 해서 다 이제 한 번씩 설명을 갖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기업 경영에 대해서 지난달 5월달에 해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뭐 다른 것은 이제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특히 이제 회계 부분, 회계 부분은 이제 그 보통 제대로 이렇게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굉장히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만, 마침 이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회계 공부를 갖다가 해가지고 요 부분도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었고, 기업 경영의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종 관리입니다. 관리, 인사관리, 생산관리,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관리죠. 또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거를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기업 경영을 갖다가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정치를 갖다 하든지 항상 이제 어려움, 생각했던 혹은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이 봉착한 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리고 풀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기업을 갖다가 이제 성장을 갖다 시키고 혹은 이제 도태를 갖다가 시키는 거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야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것도 일반 국민들은 그냥 이제 구경하듯이, 서커스 구경하듯이 이제 보고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굉장히 무슨 뭐 큰 의미를 가질 필요도 없고, 다만 거기에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하나의 큰 어떤 시련이라면 시련이고, 그 시련을 갖다가 이겨내면은 성장을 갖다 하는 것이고, 그 시련에 이제 지게 되면 이제 그걸로 이제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갖다가 통해서 어떤 개인적으로는 이제 성장을 갖다 해 나가는 것이죠. 그걸 갖다 극복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모 기업인이 이제 자살을 갖다 했는데,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한 세계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어저께도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뭐 서거 이제 6주기라고 하지만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태어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 물론 동정적으로 예를 갖다 하면은 오죽했으면 이제 이 목숨까지 자기 목숨까지 끊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경우라도 사고가 나서 죽을지언정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경우 99% 경우는 다 이렇게 극복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인류 역사가 이제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이론이라든지 정치라든지 경제 철학 문제는 이제 사이사이에 제가 이제 많이 이제 말씀을 갖다가 드리면서 이제 쭉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관련 신문 기사를 갖다가 이제 하나씩 이제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미국 이제 달러가 평가 절상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 평가 이제 절하가 조금 됐는데, 우리나라 평가 절하보다도 이제 일본의 어떤 그 평가 절하가 이제 많이 됐었고, 이 이야기는 이제 브라질에서만 특별하게 조금 이제 그 문제가 더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어떤 뭐랄까요, 환율, 레알화가 이제 훨씬 더 많이 평가 절하가 됐기 때문에 매출이 이제 많이 이제 되고도 이제 이익은 이제 많이 줄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제 한국경제에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서울대 수석을 한 사람도 의사도 전부 다 이제 모바일 비즈니스로 몰린다 하는 이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떤 소회 내지는 소견을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어떤 것이 이제 굉장히 산업이 잘 된다, 어떤 걸 하면 이제 돈을 번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이제 합니다. 다음 기사는 이제 서울대 수석을 한 이제 뭐랄까요, 머리 좋은 사람도 의사들도 이제 모바일 비즈니스로 몰린다 하는 이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잘 생각을 갖다가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식당이 잘 된다. 전에 이제 한번 돼지고기 무슨 갈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잘 됐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우후죽순처럼 이제 몰려가지고 경쟁이 이제 굉장히 이제 치열해지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들 갖다 빼고라도 이제 모바일 비즈니스로 몰린다. 이 모바일 비즈니스라는 것이 이미 몇 년 전에 이미 피크를 갖다가 이제 쳤던 겁니다.
이 피크를 갖다가 친 상태에서 굉장히 뭐랄까 그 획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고 사줄 수 어떤 이 아이템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힘든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울대 수석을 한 사람이나 의사나 이제 물론 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의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맞지 않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좀 더 이 생산적이고 조금 더 이제 미래를 갖다가 이제 예견하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에 몰려야 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의사나 법관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공계 이과 학생들이 이제 제일 머리 좋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것이 의대고 그 다음에 이제 법대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의대나 법대 같은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갖다 해보면은 이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오로지 기억력만 좋으면 되는 거죠. 기억력만. 요즘은 이제 여기도 이제 모바일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억력을 갖다가 요구를 갖다가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컴퓨터로 다 되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좀 더 창의적인 일에 매진을 갖다 해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구할 수 있는 이런 일에 조금 더 이제 뭐랄까요, 인생을 갖다가 좀 바치고 그 경쟁력이 있는 그 머리로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다른 일에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조금 더 창의적인 일, 남들이 이제 생각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일에 이제 매진을 갖다가 하면서 이 인생을 갖다 보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보기에도 이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게 10년을 가겠습니까? 20년을 가겠습니까? 아주 잘 가봐야지 2, 3년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제가 이런 말씀을 갖다 드리는 것은 이런 걸 갖다가 통해서 이런 기사를 갖다가 보는 젊은이들이나 학부모들이 부모들이 아이고 서울대 수석이나 의사도 가니까 우리 애도 모바일 비즈니스로 이게 가야지 이런 이제 생각을 갖다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남들하고 차별화된 그런 일을 갖다가 젊은이들도 스스로 찾아야 되고 어떤 그 멘토 역할을 갖다 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알고 그쪽으로 이제 보내줘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요 이야기는 이제 최근에 그 유가 이제 하락하고 이제 깊은 이제 관계가 있죠. 유가 하락. 우리나라의 이제 발전 단계를 갖다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제 해외에 나갔던 게 사실은 이제 해외 건설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이 태국에 이제 고속도로를 갖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지었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을 갖다 해오면서 1, 2차 오일 쇼크를 갖다가 겪었었죠. 1, 2차 오일 쇼크에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휘청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어떤 뭐랄까요, 해외에 있는 달러를 갖다가 많이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다가 가졌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가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산유국들이 이제 오일 달러를 갖다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오일 달러를 가지고 이제 건설을 갖다 이제 많이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항상 세상 일이라는 것은 이제 부침이 있듯이 지금 이제 유가가 이제 하락 내지는 이제 폭락을 갖다가 하게 되니까 원유 개발 사업 자체가 이제 굉장히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원유 생산에 이제 차질을 갖다가 빚고 있는 이제 사업 장수가 이제 굉장히 이제 늘어났다 하는 이제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볼 때 이제 어떤 걸 갖다가 봐야 되느냐 하면은 아까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알 수가 있지만은,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전 세계적인 불황.
경기가 굉장히 좋아서 전 세계의 어떤 공장들이라든지 어떤 물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잘 팔리게 되면은 유가가 이제 하락을 갖다가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름이 이제 필요하고 공장을 갖다 돌려야 되고 따뜻하게 이제 해야 되고 하니까 유가가 이제 하락할 새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불황이 짙게 이제 드리워지니까 심지어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옛날에는 이 전 세계 원자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원유 같은 걸 갖다가 전부 다 수입을 해서 이걸 공장을 갖다 돌리려고 이제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남아도니까 왜냐하면 이제 생산은 많이 되고 쓸 때 원유를 갖다가 이제 쓰는 수요는 이제 굉장히 줄어드니까 가격이 이제 폭락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폭락을 갖다가 한 것이 이게 이제 단기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르지 않고 이제 있으니까 이런 어떤 일들이 이제 자꾸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아까 이제 환율 문제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조금 이제 다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아베노믹스도 이제 그 경기 부양 정책인데 엔화를 갖다가 이제 여기서도 양적 완화를 갖다 했었죠. 양적 완화를 갖다가 하면서 엔을 갖다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몇십조 엔을 갖다가 이제 풀었습니다. 풀면서 뭐랄까요, 그 엔 값이 굉장히 이제 낮아졌죠. 엔 값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원화 값이 이제 올라가는 이런 어떤 이제 현상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어떤 신문이라든지 이제 보는 사람의 이제 각도에 따라서는 이제 미국이 이제 이걸 갖다 용인해 줬다라고 이제 그 표현을 갖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을 갖다가 볼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각으로 보는 것 자체는 이제 그렇게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시장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그렇지 않고 이런 자체 이제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흘러가게 되면은 어떤 본질 자체가 아주 이상해지죠. 이 어떤 이제 사람들은 어떤 세력설 내지는 정치설 혹은 음모설을 갖다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뭐 미국의 패권주의니 뭐 미국이 어떻게 하라고 했느니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 갖다가 제일 먼저 하는데, 그것은 일부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런 어떤 그 가격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 옳은 이제 어떤 그 해결 방법입니다. 어쨌든 그 엔화하고 원화하고의 사이에 있어서 엔화가 더 내려가게 되면은 엔화가 이제 분명히 이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은 이제 사실이죠. 똑같이 이제 어떤 그 물건을 갖다가 팔았을 때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원 이익이 있는데 이쪽에 200원 이익이 있다 그러면은 200원 있는 쪽에서 아무래도 가격도 더 내릴 수가 있고 어떤 그 수출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이제 의지 자체도 이제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이 평가 절하를 갖다가 이제 자꾸 하려고 이제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시장의 어떤 그 원리로 보지 않고 자꾸 이제 정치적인 이제 그 논리로 이제 보게 되면은 자꾸 이제 어떤 그 본질 자체가 이제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여기에 이제 맞는 걸 갖다가 이제 해놓고, 오바마하고 아베는 이제 뭐 같이 이제 마주보고 있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뭐 따로 보고 있다 하는 식으로 이제 이거는 신문 이제 편집을 갖다가 잘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본 엔화가 우리나라 한국의 원화보다도 조금 더 이제 평가 절하가 되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성장을 갖다가 이제 많이 했고, 이 사이에 이제 아베노믹스라는 게 있어서 경기 완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규제도 완화하고 어떤 그 성장을 위한 이제 몸부림을 갖다 쳤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로 해서 2%밖에 이제 그 2%로 성장률이 내려앉을 수도 있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이제 많이 했었었죠. 일본 같은 경우에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면은, 아주 오랫동안 거의 20년, 30년 동안 갖다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그 성장도 나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가 나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치, 주식에 있어서 이제 급등주를 갖다가 이제 만들 때 하는 것처럼 어떤 주가라든지 성장률 자체가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기게 되면서 어떤 그 이평선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그 뭐랄까 이제 뭉치게 되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그 어떤 모티브를 갖다가 만났을 때 한쪽 방향으로 굉장히 이제 크게 튀는 어떤 그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두고 보니까 이제 주가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경제 성장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1989년부터 거의 한 25년간을 갖다가 계속 바닥을 갖다 기었었는데,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언제까지 이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떤 그 모티브를 갖다가 만났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전 세계 그 전 세계에서 양적 완화를 갖다 하면서 돈을 갖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풀었습니다. 돈을 갖다가 이제 많이 풀었는데, 실제로 이 돈들이 풀려져서, 뭐랄까요, 가야 할 곳은, 사실은 이제, 기업들, 제조업, 노동자, 이런 데로 이제 돈이 흘러가서 어떤 그 물건들이 이제 많이 팔리면서 이제 경기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이 돈들이 전부 다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하는 이제 그 자산의 가격만 이제 굉장히 이제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버블.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89년에 그 일본에서 이제 경제가 폭락하던, 이 주가가 폭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버블 붕괴, 거품 붕괴라고 이제 하는데, 이러한 이제 그 버블이, 그러니까 이제 자산 가격이 기본 가치보다도 굉장히 이제 높게 이제 가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과 함께 이제 구리라든지 금이라든지 하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은 계속해서 이제 부진하다. 이 원자재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사실은 이제 세계 경기하고 맞물려 있죠. 그러니까 구리라든지 뭐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첫째는 이제 세계 경기하고 맞닿아 있지만은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화 가치하고도 이제 연관이 돼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달러화 가치가 지금 이제 오르려고 이제 하고 하니까 다른 어떤 원자재 가격들 자체도,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들 자체도 계속해서 이제 부진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상대적으로 달러하고 달러하고 원유를 갖다가 이제 놓고 사람들이 이제 어느 것에 이제 투자를 갖다 하게 될 거냐 할 때, 달러 가격이 이제
옐런 FRB 의장이 그 양적 완화를 갖다 그만두고 금리를 갖다 인상하게 되면은 이 달러 자체의 어떤 그 가격 자체가 이제 굉장히 가치같이 뛰게 되니까 다른 이제 모든 나라의 통화라든지 아니면 원자재는 가격이 이제 떨어지게 된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다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오일 달러하고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이야기인데, 중동에서 어떤 그 국부 펀드, 그러니까 중동에서 내셔널 펀드죠. 중동에서 이제 그 펀드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오일 달러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데, 그동안 1970년서부터 한 30년, 40년 가까이를 갖다가 고유가로 해서 이 중동 산유국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갖다가 자기네들 금고에 이제 넣어두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제 은행에 아니면은 이제 금고에 이제 넣어둔다고 해서 이제 어떤 불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이 펀드로 해가지고 세계 각국에 이제 투자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첫째는 이제 유가가 이제 낮아지면서 들어오는 수입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는 수입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제 펀드의 규모 자체가 이제 점점 이제 작아진다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산유국에서도 정부 규제가 이제 많이 있겠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안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 갖다가 많이 하니까, 이건 뭐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장 큰 이제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펀드들이 이제 정부 규제가 이제 많아가지고 아주 낮은 이제 수익률을 갖다가 보이고 있죠. 최근에, 그러니까 요 신문 기사가 나오기 바로 이제 직전 어저께 그저께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9월까지는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될 것이다 하는 이제 이야기였는데,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아닙니다. 6월 달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은 이제 어렵다. 6월 달이면 이제 바로 다음 달이죠. 네. 9월 달쯤 이제 한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 달은 아무래도 이제 어렵겠죠. 만약에 이제 6월이 되든 7월이 되든 뭐 9월이 되든 미국이 이제 금리를 갖다 인상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전 세계 이제 자산 시장에 어떤 큰 이제 변화가 있을 걸로 이제 저는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풀려졌던 돈들이 미국으로 일단 다시 다 이제 회수가 될 테니까 거기에 따르는 어떤 반작용들은 이제 반드시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흐립니다만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갖다 해보니까 미국 주가라는 것이 이제 현재 미국 주가라는 것이 역사상으로 볼 때 세 번째로 이제 고평가가 되어 있다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제일 나올 때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다. 버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버블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걸 갖다가 이제 항상 생각을 갖다 하고 투자를 갖다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요 한쪽 편에 이제 나왔던 이제 그 이야기인데, 구리나 금 같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부진하다. 이것은 이제 세계 경기가 아직도 불황이라는 이제 면과 달러 가치가 오른다, 이제 오르고 있다, 아니면은 이제 고평가됐다 하는 이 이야기하고 같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실물 경제 부진이라고 하는 것은 실물 경제라기보다는 세계 경기라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뭐 이제 신문에 나오는 어떤 그 응용 문제는 이제 다 풀어봤고, 지금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경제 구조도를 갖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면은, 여태까지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문별로 이제 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이제 가운데 있는 이제 국민소득 지금 부분을 갖다 하고 있죠. 국민소득 부분에서 이제 생산 국민소득을 갖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 생산 국민소득 혹은 이제 국민소득하고 관련된 어떤 그 논의, 강의가 한 앞으로 2주일 정도 더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더 걸리게 되면은 뭐 6월 달까지 이제 다 계속 이제 할 예정인데, 그것은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어떤 논의들을 갖다가 다 통해서 부문별로 어떤 이야기를 갖다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실은 이제 국민소득을 갖다 결정하게 되는 거고, 국민소득을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알게 되면은 경제 문제를 갖다가 거의 반 이해한 거나 이제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들 많은 어떤 그 논의,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그 이론들도 굉장히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고, 또 제가 이제 준비를 갖다가 조금 해왔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이제 생산 국민소득 내에서도 농림업이라든지 광공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 무엇을 얘기하고, 또 그것이 이제 그 우리나라 경제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생각을 갖다가 하지를 갖다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 광공, 무슨 뭐 제조업을 갖다가 살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는지 하는 것까지 이제 제가 다 말씀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소득 뭐 참여 등가의 법칙 이런 거는 이제 제가 그 지난번에도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 이제 요거 지난주에 통계로는 이제 제가 한 번씩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 1인당 국민소득 추이를 갖다가 이제 그 그래프로 해서 이제 한번 쭉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신, 그러니까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유신 정부라고 하는 이제 유신 정치를 갖다가 했던 데가 이제 1972년부터 이제 1979년까지였는데, 79년까지 11.6이 일어나던 때 약 우리나라 GNP가 약 달러로 해서 2,00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지금 한 3만 달러 되죠. 3만 달러. 제가 이제 요 국민소득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한국 경제를 갖다가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를 갖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렇게 불과 한 30년, 40년 사이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는 60년까지 이제 포함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불과 5, 60년 사이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어떤 뭐랄까요. 모티브가 이제 뭐였느냐, 이유가 뭐였느냐 하는 것은 참 이게 세계 경제학사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때, 한국 전쟁 이후, 한국 전쟁까지 안 나왔네요. 5.16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부터 불과 200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의 GNP가 지금 이제 3만 불까지 이제 갔는데, 정말로 이제 저도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보면서 이런 어떤 기초를 갖다가 닦은 어떤 박정희 대통령의 이 대통령의 어떤 기초 닦기를 갖다가 끝냈을 때 불과 2,000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갖다가 겪으면서 이렇게까지 왔던가. 참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대통령들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렇게 하지만은 이러한 과정을 갖다가 거치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이제 성장을 갖다가 이제 많이 해 왔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참 이렇게 놀라움을 갖다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생산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 1차적으로 이제 생산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죠. 이 생산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산업에 있어서 이제 각 부가가치의 이제 합이다. 생산국민소득에 있어서 1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림업, 수산업, 2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광업하고 공업인데, 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조업이다. 3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비스업인데, 선진국이 될수록 산업의 단계가 높아져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산업구조의 고도화라고 이제 한다 하는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1980년서부터 이제 2014년까지 어떤 산업구조의 이제 변화를 갖다가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산업구조의 이제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는 겁니다. 1980년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 어떤 전환기였죠. 그러니까 79년도에 12.6 사태가 일어나고 80년도에 이제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이제 5.18이 일어났었죠. 5.18. 아주 뭐랄까요. 한국 역사에 있어서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이제 어떤 아픈 역사죠. 이때 농림업의 어떤 비중이 약 14%였습니다. 지금 2.1%로 낮아졌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것은 이제 농촌의 이제 부가가치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인구 구성비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맞닥뜨려 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노동 인구가 한 14%, 15% 뭐 그 정도 이제 됐었겠죠. 그리고 이제 광업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는 이제 80년대, 7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이제 탄광 사고라는 것이 왕왕 이제 신문에 이제 나오고 그랬습니다. 광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석탄이라든지 이제 금이라든지 하는 땅에 묻혀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캐내는 이제 작업 혹은 이제 산업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1.2%의 어떤 비중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낮아오다가 지금은 이제 0.2%밖에 안 됩니다. 거의 이제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명맥을 갖다 유지하고 있는 어떤 업종, 그러니까 탄광이 이제 아직도 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제조업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산업이 이제 다 들어가 있죠. 음식료품, 섬유업소부터 비롯해서 뭐 조선업, 전자업까지 이제 다 이제 포함이 된 것인데,
80년도에 약 20% 정도였는데 지금 2010년도에 약 27.8%, 25%가 이제 조금 넘는, 근데 30%는 안 되는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비중을 갖다 차지하고 있죠. 전기가스 수도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소득 개정에 있어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다루는 어떤 그 업종인데, 이것은 이제 그 소위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사회 간접 자본. 이제 전기 혹은 가스 혹은 수도가 없으면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인프라가 없는 거죠.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이제 돼야 되는 거고, 또 가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나 가스 같은 경우에는 국민 어떤 경제가 발전을 갖다 하면서 점점 이제 그 커진다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건설업 같은 경우에도, 이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산업들이 전후방 효과가 이제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90년도에 8.6%나 돼서, 이제 지금은 4.5%밖에 안 되지만 8.6%나 됐던 어떤 그 비중을 갖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금방 이제 유추해낼 수 있는 것도, 이때 그 노태우 정부 때였는데, 지금 이제 그 일산, 분당, 뭐 산본, 평촌 이런 이제 그 신도시들이 이때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그 서비스업들, 뭐 지금 이제 식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백화점이라든지 하던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도 80년도에 43.2%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는 이제 54%나 되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산업 구조가 지금 고조화되고 있다, 고조화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이제 어떤 그 피상적으로 이제 말로만 이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통계를 갖다가 이제 정확하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갖다가 할 때 좀 더 이제 분명하고 정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통계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인용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표 하나만 이제 더 보고 이제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건데,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아까는 이제 80년서부터 2014년까지였는데, 이거는 이제 2006년서부터 약 이제 10년간, 9년간을 갖다가 이제 쭉 볼 때도, 2006년에 비해서도 2014년도에는 농림업은 계속 작아져 왔고, 관공업, 제조업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커져 왔고, 서비스업은 계속해서 이제 커져 왔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가 이제 그 산업이 이제 고도화되어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부가가치라는 것이 이제 제가 그 세금 부분을 갖다가 할 때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과점에서 이제 빵을 갖다가 만들 때,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 생산업자한테서 이제 이걸 갖다가 사와서 이제 빵을 갖다가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밀가루 생산업자는 이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 이제 경작하는 농부한테서 이제 사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이거 자체가 여기에서 사온다기보다는 어떤 이제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더 많겠습니다만은, 어찌 됐건 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부가가치가 이제 하나씩 이제 창출이 돼 가면서 모여진다. 이것이 이제 결국 그 생산 어떤 그 생산 국민소득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갖다가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생산을 갖다가 마무리하고, 또 이제 분배 국민소득과 이제 지출 국민소득, 분배 국민소득에서는
어떤 그 비중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알아두어야 될 어떤 그런 그, 이제 문제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시간까지 이제 투자 열심히들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